네, 이번 시간에는 참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는 크게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두 개를 이제 한 번에 같이 쓰는 거를 혼합 참조라고 합니다. 엑셀에서 참조는 함수나 수식을 사용하기 위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참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뭐 외우실 필요도 없고 이해만 하시는 걸로 계속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꼭 잘 듣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참조에 나와 있죠. 이제 첫 번째가 각 셀은 스스로 이름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이 셀을 선택했죠. 그래서 셀에 제가 주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소는 뭐냐면 열 번호와 C죠. 그 다음에 행번호 5. 그래서 C5라고 하는 게 지금 선택되어 있는 셀의 주소가 됩니다. 근데 이 주소를 왼쪽 위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마우스 올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름 상자라고 나와요. 엑셀은 이걸 주소라고 안 하고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셀은 이미 이름이 이렇게 부여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주소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셀의 이름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식에서 셀의 이름을 사용하여 해당되는 셀의 내용, 값을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값을 참조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떤 선택된 셀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64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있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을 다른 셀에서 이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매번 647 이렇게 입력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이 347로 변했을 때 i7이죠. 여기 입력되어 있는 값도 똑같이 347로 바꿔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참조를 할 때 제가 수식처럼 입력을 해서 등호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요거를 마우스로 찍으면 이렇게 이 셀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그 셀이 가지고 있는 값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수정하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값이 같이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참조라고 해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참조하고 있는 그 셀의 값이 바뀌게 되면 나의 값도 바뀐다. 지금 참조가 되고 있는 참조가 되고 있는 셀의 값도 함께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참조는 기본적인 형식이 있는데 이제 현재 시트 내에서 시트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죠. 여기 시트 참조 시트고 참조 연습 시트예요. 그럼 현재 시트 내에서는 등호 쓰고 이렇게 그 주소나 이름을 써주게 되면 그 셀에 있는 값을 참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 셀에 있는 값이라고 하는 거는 셀이 만약에 내가 참조하려고 하는 셀이 어떤 수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수식이 그대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그 수식의 결과 값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시트에 있는 거 말고 다른 시트, 자, 참조라는 시트 안에서 내가 입력을 하고 싶은데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참조 연습 셀에 있다라고 하면 참조 연습 시트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자 해볼게요. 여기다 등호를 쓰고 아직 깜빡이고 있죠, 커서가. 참조 연습에 가서 스낵랩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위쪽에 저희가 아까 선택했던 셀의 그 수식이 참조 연습되고 느낌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B1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참조 연습이라고 하는 시트 안에 그 다음 느낌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시트 안에 이름이 B10인 셀 값을 참조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스낵랩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값은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참조 연습 시트에 B10이라고 하는 셀에서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트에서 갖고 올 때는 이렇게 시트 이름 써주고 느낌표 이렇게 써줘요. 그다음 다른 파일에 있는 것도 가져올 수 있는데 다른 파일에 있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작은 따옴표가 여기 두 개 들어가고요. 파일 경로가 들어가고 대괄호 안에 그 다음에 시트 이름이 들어가고 작은 따옴표 여기 닫혀요. 그 다음에 느낌표 쓰고 이렇게 셀의 이름을 입력해주면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그럼 직접 입력을 매번 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냥 등호 쓰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찍어주면 돼요. 찍어주면 알아서 얘가 그 해당하는 이 형식대로 참조를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마우스로 직접 찍으셔도 됩니다. 이제 참조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를 알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상대 참조라는 게 있어요. 자, 상대 참조라고 하면 이 참조되어 있는 위치가 함께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참조를 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 참조는 복사나 자동 채우기 등으로 위치가 변경될 때, 이 위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참조를 위해서 어떤 수식을 적어놓은 셀의 위치가 바뀔 때예요. 그럼 본래 수식이 있던 셀과 복사될 셀 위치의 상대적 차이만큼 참조 위치가 변하는 참조 형태다. 말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H21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블 클릭해보면 제가 앞에 작은 따옴표 이렇게 써놨습니다. 작은 따옴표는 무슨 뜻이냐면 뒤에 있는 게 내용이 어떤 거든 간에 무조건 텍스트 형식으로 보여줘라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다 작은 따옴표 지우면 이제 수식이 되겠죠. 자, 얘가 참조하는 그 셀의 위치는 H21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죠. 자, 그럼 H21이라는 애가 이렇게 참조가 되어 있어서 엔터를 쳐보면 이 H21 결과값이 여기에 다메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눌렀습니다. 복사해서 복사될 위치라는데 붙여 넣게 되면 지금 다메라고 결과가 나와 있긴 하지만 붙여 넣으면 학식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자, 그럼 얘가 진짜 참조하고 있는 게 뭐냐? J20인데 이 J20을 이렇게 일일이 찾지 마시고 수정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그렇죠? 그럼 다음에 가서 다시 보면 요거 선택되어 있고 얘는 돌아가서 보면 요거에 선택되어 있어요. 자, 그럼 잘 보시면 저는 요 H21을 J22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수식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었을 뿐이에요. 자, 상대 참조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수식 H20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내가 복사할 때 얘를 복사해서 붙여 넣은 곳이 지금 원래 참조를 입력했던 것보다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1칸이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1칸 가게 되면 이렇게 참조가 되어 있는 형태의 것들은 지금 요거 참조하고 있었죠. 이렇게 얘도 똑같이 이동을 해서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1칸 이동을 해서 참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식에 복사되거나 뭐 자동 채우기 등으로 이동을 했을 때 그 이동되는 양만큼 상대적으로 참조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을 상대 참조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하나만 하는 거 말고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범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콜론이 나와 있죠? 이 콜론은 요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i21부터 i24까지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물결 표시 쓰시면 안 돼요. 엑셀에서는 지금 그런 물결 표시를 이렇게 콜론으로 사용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택되는 위치를 보면 1부터 4까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앞에 작은 따옴표 빼고 엔터를 눌러보면 이 1부터 4까지의 값을 더해서 얘가 이렇게 10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요걸 다시 복사해서 복사될 위치에다 붙여 넣으면 결과가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그럼 뭘 참조하고 있길래 결과값이 바뀌었느냐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여기 있던 게 똑같이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1칸 움직였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상대 참조라고 해요. 자, 그럼 요거를 어디다가 쓰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요거 더하기 2라고 해볼게요. 요 숫자들에 2를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1에도 2를 더하고 2에도 2를 더하고 3에도 2, 4에도 2, 5에도 2를 다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값을 이렇게 밑으로 나열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조를 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가 요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붙여넣게 되면 자, 첫 번째 게 아래로 가서 복사가 됐으니까 요게 여기 있던 얘가 아래로 복사가 되면 얘도 똑같이 따라오겠죠? 상대적인 위치죠. 그래서 지금 K21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K21을 꼭 지정해서 참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위치로부터 K21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대적 거리만큼만 참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복사를 해보면요. 어떻게 됐죠?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따라왔죠. 그죠?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참조가 변하는 것을 이제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게 되면 모두 상대 참조가 돼요. 상대 참조가 가장 기본적인 입력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여기 있는 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놨는데 이렇게 위치가 변하게 되는데 수식에 입력되어 있고 그거를 복사하는 등으로 인해서 수식의 위치가 변하게 되는데 내가 참조하고 있는 거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절대 참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절대 참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참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대 참조처럼 내가 참조한 위치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절대 참조라고 하는 거죠. 절대 참조는 형태를 보시면 앞에 달러 표시가 붙어요. 요즘 보시다시피 H하고 36 앞에 달러가 이렇게 붙어 있죠. 요거는 지금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만 붙는 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일단은 두 개 붙이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는 똑같이 실습을 해볼게요. 여기서 작은 따옴표 없애주고 얘는 지금 맥도날드를 참조하고 있죠. 그 요거는 아까처럼 똑같이 내가 참조한 위치에 있는 값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요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으면 아까는 얘는 위치가 이렇게 내가 복사된 위치만큼 복사하는 위치만큼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동을 했는데 절대 참조 같은 경우에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쵸? 자, sum이라고 하는 애도 똑같습니다. 얘도 이제 함수인데 범위를 지정해 놨죠? 얘도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복사 붙여넣기 하면 얘가 상대 참조처럼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참조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달러 표시가 알파벳에도 붙고 숫자에도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에도 붙고 행에도 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내가 절대 참조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 4개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열번호, 행번호, 열번호, 행번호 해서 총 4개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요거를 하다가 자, 이렇게 위에 걸 해볼게요. 위에 거 H36이라고 하는 게 입력을 직접 해볼게요. 자, 등호를 쓰고 요거를 마우스로 찍으라 그랬어요. 그럼 H36이 됐는데 내가 이걸 절대 참조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도 붙여주고 여기도 달러 표시를 둘 다 붙여줘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 정도는 할만한데 자, 요거를 한번 다시 입력해 볼게요. 제가 sum 쓰고 가로 열고 이렇게 4개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로 닫았어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4개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일일이 달러 표시를 붙여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죠? 힘들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단축키를 보통 쓰게 됩니다. 이거 이제 손으로 하시는 분은 잘못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그죠? 그 다음에 F4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제 F4 한번 눌렀는데 자동으로 달러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그죠? 자,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요. 저 요것도 다시 해볼게요. H36을 참조했고 F4를 한번 누르면 얘가 이렇게 절대 참조로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F4라고 하는 단축키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연습을 해보면 H36에다가 F4 누르면 이렇게 되고 sum에다가 이제 여기 F4를 눌러볼게요. 자, F4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위에 거랑 조금 다르죠. F4를 한 번 누르면 맨 뒤에 것만 절대 참조로 걸리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F4를 한 번 더 눌러봤는데 앞에 건 빠지고 뒤에 건 살아있고 한 번 더 눌렀는데 앞에 것만 있고 뒤에 건 없고 다시 누르면 상대 참조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F4를 이렇게 계속 누르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걸 왜 하나만 바뀌느냐? 나 I36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I36만 바꾸고 싶다고 하면 I36 위에다가 커서를 이렇게 두고 F4를 누르면 I36만 바뀝니다. 그죠? 그다음 I39만 커서를 두고 F4를 누르면 I39만 바뀌어요. 그럼 두 개 다 바꾸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내 안쪽에 있는 수식을 드래그해서 두 개 이렇게 걸리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F4를 누르면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바뀌게 됩니다. F4를 계속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배운 거는 이렇게 없는 거랑 있는 거 두 개 배웠어요. 근데 F4를 눌러보니까 한쪽에만 있죠. 제가 두 개를 다 쓰라고 했는데, 그걸 또 눌러보면 이거는 한쪽에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붙어 있는 거를 저희가 혼합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합참조 내려와서 보실게요. 자, 혼합참조는 상대참조와 절대참조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혼합참조에 대한 감을 키우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감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복사 자동 채우기로 이제 참조 위치가 제가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상대 참조예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참조로 지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달러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혼합 참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이제 그거를 달러 표시를 일일이 해주는 게 아니고 F4라는 단축키를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세 번 누르고 네 번 눌러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다시 볼게요. 한 번 누르면 저희가 달러 표시가 두 개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절대 참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누르면 절대 참조예요. 한 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달러 표시가 두 개가 생겼죠. 그죠? 두 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행만 절대 참조예요. 행만. 그러면 지금 F48이라고 해볼까요? F48. 요거죠. 자, F48인데 저희가 한 번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달러 F 달러 48이 되겠죠. 그죠? 두 번 누르면 행만이니까 F는 앞에 달러 표시가 없고요. 48 뒤에만 이렇게 달러 표시가 붙어요. 그럼 세 번 누르면 열만. 달러 표시가 붙으면 절대 참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만 걸리는 거예요. 얘는 걸리는 게 아니고 얘는 여기에만 걸리고 얘는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네 번 누르면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세 번 누르고 네 번 누르고 해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행만 절대 참조하고 열만 절대 참조를 한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열은 상대 참조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돼요? 행이 상대 참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필요한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테이블이 있어요. 자, 요렇게 시험 문제에 대한 이제 점수 가중치가 있고요. 그냥 가중값은 당연히 다 더해서 100이 나와야 되는 거죠. 100%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학생들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 학년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성적을 입력할 거예요.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 해서 이제 가중값을 적용한 하나의 최종 점수를 저희가 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저희가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없으니까 만들어 볼게요. 여기 만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rand betwee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볼게요. 지정한 두 수 사이의 난수를 반환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딱 가로를 열고 이제 이 바텀이라는 거는 제일 작은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0 이렇게 찍을게요. 빵점이 있으니까 탑 하면 제일 최대값. 이렇게 하면 0부터 100까지의 수를 이제 균일분포를 따르는 형태로 난수를 만들어 줍니다. 균일분포라고 하는 건 0에서 100까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전부 다 같은 확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엔터를 쳐보면 자, 이제 50점이 나왔죠. 그 다음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다 붙여 넣어 줄 거예요. 그죠? 근데 붙여 넣을 때 컨트롤 C에서 그냥 컨트롤 V 하지 마세요. 자, 컨트롤 V 그대로 하면 여기 지금 테이블이 전부 다 날아가잖아요. 그쵸? 테이블의 형태를 이렇게 깨트리면 나중에 이 테이블을 다시 그려야 되는 일이 필요하니까 제가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고자 하는 범위만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붙여넣기 옵션에 요 fx 수식만 붙여넣어 볼게요. 그럼 수식이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붙여넣으면 결과값이 바뀌었죠. 그렇죠? 이게 지금 rand between이라고 하는 거는 랜덤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저희가 셀을 하나 수정할 때마다 이렇게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혹은
F9를 누르면요. 아이고. F9를 누르면 얘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F9를 한번 눌러볼게요. F9 누르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F9는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시트를 계산을 다시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임의의 값을 하나 보여주는 거라서 계속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를 잠깐 고정을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랜드 비트윈이라고 되어 있는 요 셀들을 다 복사를 해요. 컨트롤 C 해서. 그다음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제가 저번에 강조를 많이 했죠. 값으로 붙여넣기로 해서 바꿉니다. 그러면 값이 한번 바뀌면서 내용이 어떻게 됐죠? 고정이 됐어요. 이제는 F9를 눌러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점수란을 채워볼 건데, 자, 요거 일단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가중치가 있고, 그것들을 다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국어 점수라고 하는 60이라고 하는 애에다가 곱하기 별표예요. 그 다음에 국어에 대한 가중값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더하기 영어 성적 곱하기 영어에 대한 가중치 더하기 수학 점수 곱하기 수학에 대한 가중치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국어에 대한 가중값이 들어갈 거고 영어 성적에 대한 가중값이 들어갈 거고 수학 성적에 대한 가중값이 들어가서 이게 전부 3개가 다 100점이었으면 100점이 나오겠지만 3개가 다 100점이 아니면 수학이 좀 더 비중이 높은 상태로 계산이 돼서 최종 점수가 되겠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36.7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 가중값을 지정한 상태의 최종 점수가 36.7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얘를 이제 저희가 계산을 했으니까 얘를 또 이렇게 복사해 봅시다. 그냥 Ctrl CV 하는 게 아니고 Ctrl CV 하는 게 아니고 테이블의 형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범위 선택하고 붙여넣기 옵션에 수식 이렇게 붙여넣어 볼게요. 자, 붙여넣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빵점이라고 나왔고 이 value라고 나왔고 요 지금 요 샵하고 느낌표로 끝나는 거는 오류가 났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참조를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여기에 value가 안 나왔어요. 만약에 지금 요거 때문에 그런데 요거죠. 요거 3개 때문에 그런데 요거 3개를 잠깐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오류 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요건 저희가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지금 딱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요. 100점 만점인데 1100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특정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특히 회계 처리를 할 때 이런 참조를 잘못하게 되면 지금 눈으로 보이는 에러는 없는데 나중에 계산을 다 해보니까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참조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참조인지. 자, 그래서 참조를 하고 나면 꼭 검증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밑에 거를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상하게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참조가 잘못됐구나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참조가 이상하다는 걸 딱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요 성적하고 여기 위에 있는 이 가중치를 곱해서 최종 점수를 구성을 했는데 지금 입력된 게 전부 다 상대 참조잖아요. 그쵸? 그 밑에 걸 보니까 얘가 위치가 변하면서 내가 참조하고 있는 위치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이동을 해서 넘어왔어요. 그쵸? 자, 이동을 해서 넘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참조하고 있는 값이 바뀌었다는 건데 가중치라고 하는 얘네들은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가중치는 계속해서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요. 내가 참조하고 있는 이 3개의 성적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거 맞는데 가중치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이 경우에 지금 이 가중치에 해당하는 E57, F57, G57은 전부 다 절대 참조를 이렇게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위에 거는 참조가 바뀔 일이 전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절대 참조를 걸어 놓으시고
수식으로 붙여넣기 하면 그때서야 이제 문제없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혼합 참조일까요? 요건 뭐 정확히 말하면 혼합 참조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뭐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부가적인 설명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조를 하실 때요. 여기 있는 국어값은 지금 요 2열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열이 넘어갈 일은 아예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상대 참조를 놔두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을 애는 구조적으로 변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이렇게 혼합 참조 이용해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는 게 나중에 새로운 열을 추가한다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참조 연습 가가지고 한번 볼게요. 제가 근데 요걸 다 풀어드리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데 요거는 과제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제가 혼합 참조에 대해서 요것만 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요거 이제 보시면 내년에 판매 예상 증가율이 5%일 때, 10%일 때, 20%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앞에 있는 건 일단 제끼고요. 요거는 보지 않고 요것만 볼게요. 복잡하니까. 자, 그러면 합계가 2000인데 내년에 지금 2000보다 5%가 증가할 수도 있고 10%가 증가할 수도 있고 20%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해요. 자, 5%가 증가한다고 하면 합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2000 곱하기.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의 기초 수학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1 플러스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105%가 된다는 거니까. 자, 그럼 계산해서 보면 2100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2000에 5%면 100이니까 2000 더하기 5%에서 2100이 나왔죠? 그럼 여기 있는 값은 어떻게 될까요? 붙여넣어 볼게요. 이거 복사해서. 수식이 뭔가 된 것 같으니까 쭉 붙여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그대로 붙여넣으면 이런 값이 나와요. 이렇게 샵이 많이 있는 거는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숫자가 너무 커요. 자,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했냐면 자, 지금 요거 이제 제가 항상 참조를 복사해 놓고 나서는 검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오른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자, G46, H45 참조하고 있는데 10%는 원래 수식이 2000 곱하기 1 더하기 10%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수정해서 확인을 해보면 얘가 여기에 안 있고 여기로 넘어왔어요. 그죠? 이렇게 따라왔어요. 안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왔습니다. 20%도 보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따라왔죠. 그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G46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따라오지 않게 하려면 뭘 고정해야 되죠? G예요? 46이에요? 자, 뭐 G가 되겠죠. 당연히. 자, G는 고정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F4 이렇게 눌러가지고 G를 고정해놨어요. 자, 고정한 상태에서 다시 붙여넣어 보니까 그래도 오류가 납니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아래쪽으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래 거를 살펴봤더니 5%만 참조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잘 따라갔어요. 그죠? 얘는 잘 따라갔는데 5%만 참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H45라고 하는 게 밑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따라오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H45에서 H나 45 둘 중에 하나 고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행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45에다가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붙여넣어 보면 이제는 확인을 몇 개 해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그대로 계산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혼합 참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 간단한 문제니까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강의를 이걸 들으시는 분은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메일 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자, 그러면 오늘 참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